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100만원 이하 MT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원 이하의 입문용 MTB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양까지 구입이 가능할지 먼저 알아보면요. 첫 번째, 프레임이 중요하겠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본 프레임을 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99% 알루미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본 프레임으로 넘어가시려면은 최소 200만원 이상은 좀 주셔야지 제대로 된 카본 프레임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6인치가 MTB의 기본적인 사이즈였는데 지금 이제 사이즈업이 많이 돼가지고 27.5인치를 넘어서 29인치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의 입문용 MTB에서는 예전에는 29인치를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9인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인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어도 사이즈가 좀 작으면, 예를 들면 X스몰이라든가 XX스몰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걸로 가면은 27.5인치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의 형상 때문에 큰 바퀴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같은 모델이어도 사이즈가 작아지면 휠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맘만 먹으면 이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29인치 자전거를 구할 수 있고, 이거는 저는 이제 좀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세는 29인치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은 가격에 구할 수 있다면 29인치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MTB니까 서스펜션이 중요하죠. 100만원 이하 MTB는 사실 풀샥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하드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스펜션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MTB를 볼 때 서스펜션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스프링샥인가 에어샥인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락아웃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이 달려 있는지 이것까지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락아웃이라는 거는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말 그대로 락을 걸 수 있는 거죠. 잠글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잠글 수 있는 기능을 잠갔다 풀었다를 핸들바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원터치로 할 수 있는 게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가격에서 스프링샥도 구할 수 있고 에어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에어샥을 구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같은 가격에서 락아웃 기능도 있고 리모트 컨트롤도 달려있는 제품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제품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다 보면 잠갔다 풀었다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포장도로에서는 아무래도 락을 걸고 일반 로드 자전거나 그냥 하이브리드 자전거처럼 그렇게 타는 게 힘 손실이 좀 덜 하겠죠. 하지만 노면이 안 좋아지면 풀어서 다시 서스펜션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낫기 때문에, 또 이 가격대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없는 제품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스프링샥, 에어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해요. 요즘은 스프링샥들도 많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이 정도 가격대에 에어샥하고는 비벼볼만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조금 더 고가로 가면 당연히 스프링샥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서스펜션의 기능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전거 가격이 비싸질수록.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100만원 이하의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스프링샥이나 에어샥이나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그래도 에어샥이 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쇠가 있어서 딱 받쳐주는 거랑 공기로 받쳐주는 게 첫 딱 들어가는 느낌에서 부드러움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같은 가격에서 구할 수 있다면 에어샥에 락아웃, 리모트 컨트롤까지 있는 걸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기어 같은 경우도 폭이 굉장히 다양해요. 로드 자전거랑 다르게 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쪽도 1에서 3단까지 존재하고요. 뒤도 10에서 12단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짬뽕으로 조합돼서 앞에 1단 뒤에 12단이면 12단짜리 되고,
앞에 1단 뒤에 10단이면 10단짜리가 되고 앞에 2단 뒤에 10단이면 20단짜리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짬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탔던 MTB 시절에는 앞은 무조건 3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3단 뒤에 9단 앞에 3단 뒤에 10단 이래서 막 30단 27단 이런 기어비를 주로 썼었는데 이제 요즘 산악자전거의 특징은 앞에 싱글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주 조그만 싱글 크랭크를 하나 달고 뒤에는 가장 큰 게 50T가 넘는 막 51T짜리 엄청나게 큰 스프라켓을 다는 게 요즘 대세죠. 하지만 이제 고가로 가게 되면 뒤에 기어가 전부 다 12단이고 또 앞으로는 13단도 나오겠죠. 뒤쪽이 12단씩이나 되기 때문에 앞쪽을 싱글을 해도 어느 정도 기아 단의 어떤 범위, 레인지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앞에 1단이고 뒤에가 예를 들어서 10단이다. 그러면 그만큼 한 단 한 단의 그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달리면서 기어 변속을 할 때 한 단 한 단의 변화폭이 크다는 얘기가 드니까 이제 이 100만 원 이하 자전거를 고르실 때는 꼭 앞에 1단을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뒤쪽이 12단 정도 된다 그러면 앞에 1단 정도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뒤쪽이 10단이나 11단이다 그러면 앞쪽을 2단 정도로 세팅을 하면 훨씬 더 넓은 기어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앞에는 1단이다 이렇게 꼭 못을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도적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산악 자전거는 정말로 빡세게 산악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100만 원 이하의 입문용 MTB 같은 경우는 이걸 사서 막 산에 날아다니고 이런 용도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활에서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동네도 돌아다니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앞에 1단보다는 저는 앞이 2단이면 기어도 훨씬 촘촘해지고 기어 레인지도 넓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라이딩에서 주행할 때는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앞에 2단으로 구성해서 20단이나 22단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훨씬 부드럽게 주행도 가능하고 어필을 올라갈 때 기어비도 더 넓어지고 뭐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 이 가격대에서만큼은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자전거 도로 라이딩이라든가 일반 공도 주행을 많이 즐기신다 하면은 앞이 1단인 게 오히려 이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뭐 산악 라이딩을 막 많이 즐기고 하면은 앞에 1단 뒤에 12단인 게 무게도 더 가벼워지고 아무래도 변속 트러블도 적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유압 디스크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몇 가지 정도의 제품을 빠르게 샥 보여드릴 텐데 이 제품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할 때 요런 것들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메이커, 가격은 뭐 다 비슷하죠. 메이커 좀 보시고 프레임 모양, 뭐 형태 이런 거 보시고요. 그런 거 보시고 괜찮은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으면 따로 검색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쫙 훑으면서 지나갈 거니까요. 100만 원 이하의 MTB는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삼천리 첼로에서 나온 29인치의 XC10이라는 모델입니다. 원래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 세일해서 95만 원이니까 너무 지금 오늘 소개하는 자전거에 딱 들어맞죠.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29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포크 같은 경우는 에어스프링을 가지고 있고요. 트래블은 100mm고 리모트 레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면 에어샥에 락아웃 리모트 컨트롤까지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에어스프링에 리모트 레버까지 다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구동계는 대올의 11단 앞에 2단 들어가서 11에 42T 스프라켓이 들어갔고 36에 26T 크랭크가 들어갔으니까 정말로 폭넓은 기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모든 사양의 가격도 딱 100만원 언더로 들어오는 제품이라서 가장 먼저 첼로의 XC10 29인치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요. 자이언트의 타론 1이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91만원이고요.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29인치 제품입니다. 빠르게 스펙을 살펴보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어스프링이 적용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리모트 샥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은 되지 않는 제품이고요. 1회 10단입니다. 1회 10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금 첼로를 보다가 이 자이언트 제품을 딱 보니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죠. 1회 10단입니다. 그래도 브레이크는 당연히 유압 디스크가 들어갔고요. 1회 10단이면서 그러니까 앞쪽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30T나 32T로 고정이 되었고 뒤쪽은 11에 42T입니다. 이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기어가 살짝 부족해요. 만약에 앞쪽이 1단 크랭크다 그러면 뒤쪽에서 큰 사이즈가 최소 50T 정도는 돼야 기어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근데 살짝 좀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하죠. 아무튼 자이언트의 타론 1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은요 스페셜라이즈드의 락카퍼 콤프 29인치 모델입니다. 원래 99만원인데 84만원에 세일을 하고 있고요.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 민트색 되게 예쁘네요. 자, 당연히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29인치 휠입니다. 서스펜션 포크는 코일 스프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어샥도 아니고 코일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락아웃이 있긴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락아웃 밸브예요. 만약에 리모트 컨트롤이 제공되는 서스펜션이면 여기서 케이블이 하나 쭉 삐져나와가지고 핸들바에 리모트 컨트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진만 봐도 그런 선이 없죠. 그러니까 락아웃이 있기는 한데 리모트 컨트롤은 안 되는 겁니다. 손을 좀 더 뻗어서 이 서스펜션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핸들에 달려있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그렇죠. 얘는 또 9단입니다. 1회 9단이에요. 1회 9단. 11에 42T짜리 스프라켓이 들어간 1회 9단입니다. 그러니까 총 9단짜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자이언트도 그렇고 스페셜라이즈드도 그렇고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조금 올라가니까 사양은 당연히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첼로를 보고 이쪽으로 조금 오니까 살짝 사양들이 떨어지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아무튼 그래도 스페셜라이즈드 마크도 딱 박혀 있고 컬러도 이쁘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좀 아쉬운 거는 1회 9단이죠. 차라리 9단이면 앞에를 그냥 2단을 넣어서 2단 크랭크를 썼으면 조금 보완이 됐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요. 예거. 예거는 가성비 자전거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죠. 예거에서 나온 아스펜 7 29인치 87만원. 이것도 이제 원래는 109만원인데 세일해서 87만원에 팔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써있네요. 데올의 12단. 이렇게 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 스프라켓 12단 모델이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뒤에가 12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300, 500 올라가도 결국 다 12단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의 12단이 최고 기어 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거리죠. 시마노 데올의 12단 변속기가 사용이 되었고요. 에어스프링이죠. 에어스프링도 달려있고 리모트 레버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가격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2단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세트 큰 사이즈가 51T죠. 그러니까 51T나 들어가기 때문에 기어비에 얘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에 싱글로 들어가면요. 뒤쪽 스프라켓은 최소 그래도 50T 정도는 돼줘야 산에도 가고 빡센 어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MTB6나 타면서 로드 다 올라가는데 MTB가 기어비가 안 나와서 끌바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TB는 로드보다 훨씬 더 아래쪽
저단 기어비가 정말 좀 잘 나와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20%, 30%짜리 어필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려서 끌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인치 휠이 사용됐고요. 당연히 브레이크는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가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다 있고요. 무게도 나와 있네요. 13kg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계속 저랑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조금씩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리모트 레버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빨간색 눌러서 풀고 잠그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서스펜션의 락아웃 장치를 말 그대로 리모트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있으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있으면. 그래서 보니까 이 예그 같은 경우는 87만 원인데 세일해서 상당히 괜찮죠. 뒤에 12단이 들어갔고 에어샥에 리모트 컨트롤도 들어갔고 그리고 29인치 휠에 괜찮은데요. 그래서 예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가성비로 알려진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도 아주 좋게 굉장히 괜찮게 뽑아놨네요. 전에 제가 로드 자전거 소개할 때도 사바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고 했는데 사바는 진짜 뭐 가성비가 깡패라서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 중에 100만원 이하에서 유일하게 카본 프레임입니다. 카본 프레임. 카본 프레임에 27.5인치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시마노 11단계가 들어갔고요. 앞에 2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1에 45T 앞에 2단이니까 기어비는 뭐 충분하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바의 큐스 22단 모델은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자전거 중에 유일하게 카본 프레임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리다의 빅9 300, 105만원이고요. 아마 네이버 최저가로 찾아보시면 100만원 아래로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노란색 이쁘다. 자, 사양을 살펴보면요. 29인치 휠셋을 가지고 있고요. 선투어에서 나온 에어 서스펜션이고요. 락아웃이 있는데 여기 지금 리모트라고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마노 10단 구동계 더블 체인링이에요. 그러니까 크랭크는 2단짜리 그리고 스프라켓은 10단짜리가 들어갔으니까 뒤쪽이 10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앞이 2단으로 들어가면 아무튼 기어비는 굉장히 여유로워진다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는 텍트로 투피스톤 유압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메리다나 뭐 스페셜라이즈드 스캇 막 이런 조금 해외에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은 100만원 아래로 산악자전거를 못 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다들 그래도 이렇게 한 모델씩은 있더라고요. 자, 메리다에는 빅9 300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스캇의 스케일 980이라는 모델입니다. 원래 가격은 135만원인데 세일해서 108만원. 8만원이 좀 오버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그냥 소개시켜드리는 거고요. 29인치 휠에 10에 51T짜리 12단 구동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까지 달려있는 락아웃도 되는 포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샥은 아니고 코일샥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 세일에서 이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양이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색깔도 괜찮다. 스캇의 스케일 98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모델은요. 엘파마의 벤토 29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은 105만원인데 이 제품도 네이버 잘 찾아보시면 100만원 언더로 구입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사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서스펜션은 락아웃 기능이 가능한 100mm 트래블을 가진 선투어에 서스펜션 포크가 들어갔는데 리모트 컨트롤은 없는 모델이네요. 리모트 컨트롤은 안 달려 있고요. 뭐 다 알루미늄이고 기어 같은 경우가 시마노 데올에 12단이 들어갔습니다. 12단이 들어가서 10에 51T 12단 기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당연히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무게가 잘 안 나오는데 무게도 나와 있네요. 14.1kg. 이 14.1kg 그러면 뭘 이게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대부분의 자전거들은 아마 다 13에서 14kg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 가벼운 모델로 이제 가시려면은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트랙 마린 7 모델입니다. 가격은
107만원인데요. 자꾸 이제 100만원을 살짝씩 넘고 있지만, 한 제품이라도 더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사양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자, 포크는 락샥 주디 모델인데 코일 스프링이네요. 코일 스프링이고 100mm 트래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 아웃까지는 당연히 달려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은 없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어는요 10단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단에 뒤에 10단 기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가 10단이면 앞에를 좀 2단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트랙의 마린 7 모델 107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캐논데일의 트레일 SL4. 지금 이 제품은 무려 10만원이나 오버가 되지만 세일 전 가격이 141만원짜리인데 1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도 원래 가격이 141만원이니까 사양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은요, 캐논데일의 자랑 스마트폼 C2 알로이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포크는 선투어 XCR RL 100mm 옵셋이고요. 그리고 에어스프링입니다. 그리고 리모트 락아웃까지 다 달려있네요. 역시 확실히 이제 원래 가격이 140만원대였기 때문에 다 달려있죠. 자, 그리고 기어는 뒤쪽이 11단 기어인데 앞쪽도 2단이에요. 그래서 총 22단 기어입니다. 당연히 브레이크는 시마노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 141만원짜리다 보니까 지금 사양이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양이죠. 거기에다가 캐논데일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10만원이나 오버돼서 안 늘려다가 좀 괜찮아 보여서 넣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세일한 가격으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빨리 소개시켜드린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쭉 열 몇 가지 제품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한번 보시니까, 그러니까 100만원 언저리로 구입할 수 있는 MTB의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한눈에 아마 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정도 되면은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사양의 자전거를 구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이 중에서 약간 이런 걸 사야지. 요 정도 알려드리는 영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면요. 프레임은 보셨다시피 거의 대부분 사바 거 빼고는 알루미늄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27.5인치도 있고 29인치도 있는데 가능하면 29인치를 구입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서스펜션도 스프링샷 에어샥이 있었는데 에어샥에 락아웃, 리모트 컨트롤까지 적용된 모델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리모트 컨트롤까지 달려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는데 앞이 1단짜리를 원하신다면 뒤에 기어는 가능하면 12단짜리를 선택하셔야 스프라켓 사이즈가 50T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이 1단이면 12단짜리를 선택하고요. 만약에 뒤에 기어가 10단이나 11단이라면 앞에 2단으로 달려있는 모델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100만원 이하 입문용 산악자전거 소개시켜드린 조피디였습니다. 이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안 해도 돼. 구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200만원, 300만원대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